레오 형제의 스마일 히브리어. 아마빌리스 수녀님, 베드로 형제님, 샬롬. 샬롬.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형제님도 잘 지내셨어요? 네. 형제님, 오늘 배울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은 단어는 3개의 단어를 배울 거고요. 그 안에서 4개의 글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파르오라는 단어인데 요 안에 2개의 글자를 배워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배워볼 글자는 페라는 글자인데 요 글자는 17번째 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는 2개의 음가를 갖고 있어요. 우리말에 피읍 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말에는 글자는 없는데 영어에 F 발음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경우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뒤에 백성은 하체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예, 거기 파란 광야라는 이름이 나오죠? 네네. 그때 파란 할 적에 파 할 적에 앞에 피읍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배우는 페라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녀님이 민수기 26장 35절을 읽어보세요. 시족에 따라 본 에프라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거기까지 읽으시면 거기에 에프라임이라는 그 고유명사가 나와요. 거기에는 그 2번째 글자 프라는 글자가 우리 글자로는 똑같이 피읍으로 썼지만 사실은 F 발음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민수기 12장 16절에서 우리가 들었던 파란 광야의 파는 우리말의 피읍 발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들으신 민수기 26장 35절에 에프라임은 F 발음이라는 거. 그래서 페라는 17번째 글자는 이렇게 2개의 음가를 갖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볼 글자는 파르오라는 단어의 3번째 글자인데 이름은 아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저도 이제 그 흉내는 내지만 정확하게 발음을 못 내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6번째 글자인데 그 전문 용어로는 성문 파열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저 목구멍 뒤쪽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저도 흉내만 낼 뿐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표기할 적에는 소리값 없는 이응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단어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파르오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파라오라고 적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온 거냐면은 그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이 파라오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 파라오라는 것이 이제 서양 언어에 내려오면서 우리도 파라오라고 그렇게 쓰긴 하지만 히브리어는 파르오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파르오 할 적에 오 소리값 없는 이응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단어를 보면은 2번째 단어는 자이트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글자는 첫 번째 글자예요. 요 글자는 이름이 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7번째 글자로서 우리말로 표기할 적에는 지읒으로 표기하면 돼요. 다음에 3번째 단어는 쉐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글자는 맨 끝에 글자인데 요 끝에 글자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배운 글자예요. 그래서 14번째 글자인 눈이라는 글자예요. 14번째 눈이라는 글자로서 소리값은 우리 말의 니은으로 이제 니은 발음과 같은 그런 발음이죠. 예전에 그 맴이라는 글자 또 차대라는 글자가 끝에 올 적에 좀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이미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눈이라는 글자도 맨 끝에 위치할 때에는 그 형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자를 설명을 마치고 오늘 3개의 단어를 봤는데 그 3개의 단어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파르오라는 말은 우리가 파라오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대 이집트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칭이 나오는 구절을 하나만 들어보죠. 창세기 40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파라오는 자기의 이 두 대신 곧 헌작 시종장과 제빵 시종장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예, 여기 보면은 앞에 파라오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읽을 경우에는 파르오입니다. 이것이 이제 파르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자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게요. 수녀님 호세아서 14장 7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예, 여기 올리브 나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잖아요. 우리말로는 단어가 2개지만 히브리 말로는 자이트 한 단어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원래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는 이 자이트라는 단어는 때로는 올리브 열매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하고 열매는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서는 한 단어로 2개를 다 가리켜요. 그러니까 동음 이의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열매라는 의미로 쓰여진 예를 한번 보죠. 미카 예언서 6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올리브를 짜도 내 몸에 기름을 바르지 못하며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네,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올리브를 짜도 해서 올리브라고 했지만 이 올리브는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올리브 열매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올리브는 이제 같은 자이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지만 아까 올리브 나무라는 의미와 다르게 올리브 열매가 돼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기름 짜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참기름도 나오고 들기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깨를 앞찾기로 누르면은 밑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 그 이스라엘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름을 짰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 올리브를 짜도 했는데 사실은 히브리 말을 보면은 으깨도, 그러니까 마치 마늘을 다지듯이 이렇게 으깨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를 으깬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 참기름, 들기름 짤 때 사용하는 압착기 같은 도구로 압착을 하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미카야서 6장 15절을 보면은 올리브를 짜도 하면은 우리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올리브 열매를 으깨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름이라는 거는 바로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를 보면은 세 번째 단어는 쉐멘입니다. 요거는 기름이란 뜻이에요. 아까 올리브 기름처럼 기름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기름도 있죠.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마블링이라고 있죠. 마블링. 소고기 하면 마블링 많은 거. 이제 그런 먹는 기름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사용된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예언서 25장 6절을 읽어주세요.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찌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예, 여기 살진 음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약간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히브리 본문을 보면은 이거는 직역을 하면은 기름들이라는 복수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쉐멘이라는 말에 복수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실은 그 음식이란 말은 없고 기름을 먹는다.
그것을 우리말로 의역을 해서 살진 음식이라고 의역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먹는 기름을 이제 지방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등잔에 사용하는 기름 또는 도유에 사용하는 기름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 그런 예를 한번 보겠어요. 아까 미카야전서 6장 15절을 읽어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올리브를 짜도 내 몸에 기름을 바르지 못하며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네, 거기 기름이라는 말 나오죠. 아까 네. 한번 언급은 해드렸는데 그 기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멘이에요. 아. 그래서 올리브에서 짠 그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녀님이 탈출기 25장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등잔 기름, 성별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 예, 거기는 쉐멘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앞에는 이제 불을 킬 때 사용하는 기름의 용도로 쉐멘이 나오고 두 번째 성별 기름이라고 나오죠. 네. 거기도 똑같이 쉐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요거는 등잔을 킬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는 도유를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했었는데 그 기름을 바르는 예식의 대상이 세 계급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예언자가 있었고 사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제나 예언자나 왕은 그러한 직을 수행하기 전에 그러한 직을 받는다는 의미로 도유를 받는 예식을 받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기름을 지금 탈출기 25장 6절은 성별 기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를 아까 세 계층이라 하지만 한 경우, 그러니까 왕으로 선포할 경우에 그 왕을 도유하고 선포를 하는 이제 그런 한 예만 보자면은 1 사무엘 16장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예, 거기는 뭐냐면은 이제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그 야훼 하느님의 명을 듣고 왕을 성별하러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성별하기 위한 기름을 갖고 가는데 거기 1 사무엘 16장 13절을 보면 어디에 담아갔냐면은 뿔에 담아간 거죠. 오늘날은 뭐 유리병에 담든지 플라스틱 그릇에 담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그 용기가 뿔이었던 것이죠. 뿔에 담아 갖고 가서 다윗에게 성별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선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성별 기름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똑같이 쉐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세 개의 단어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세 개의 단어 중에 두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가 하나의 단어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쉐멘이라는 것이 대개 그 당시 사람들 또 그 당시 지역의 올리브 기름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올리브 기름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더 보고 그 다음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자이트라는 단어, 올리브 나무 또는 올리브 열매를 의미했고 세 번째 단어 쉐멘이라는 것이 기름을 의미했는데 이 두 단어가 한꺼번에 나와요. 쉐멘, 자이트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단어가 합성될 때에 뭐 발음이 약간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베틀레헴 할 적에 앞에 베트라는 말은 원래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고 뒤에 레헴이라는 거는 그 빵 또는 떡 이런 이제 뜻이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베틀레헴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이트라는 말과 쉐멘이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그래서 쉐멘 자이트 그래서 쉐멘은 기름인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뒤에 올리브라는 단어가 붙어서 올리브 기름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데 레위기 24장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리브를 찧어서 짠 순수한 등잔 기름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여 늘 등불이 타오르게 하여라. 네, 여기 이제 등잔 기름, 그러니까 등잔을 밝히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기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말은 조금 의역을 했어요. 올리브를 찧어서 짠 순수한 등잔 기름 했는데 히브리 말대로 직역을 한다면 찧어서 만든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라고 해야지 이제 직역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그것을 이제 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의역을 한 것이죠. 거기에 우리말로는 등잔기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쉐멘 자이트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는 다 마쳤고 앞으로 우리가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11월 호하고 12월 호인데 우리가 22글자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를 배우기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10번을 왔습니다. 이제 몇 개가 남았냐면은 딱 4글자만 남았어요. 예, 많이 왔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에 두 번의 이제 11월호, 12월호에 이 4글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4글자만 배우면 된다는 거 이제 아시고 힘을 좀 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샬롬 레이트라웃. 샬롬 레이트라웃. 레이트라웃.